짠내 잡는 싱겁게 먹기의 대부,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의 설립자 김성권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런 연구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의 창립자이고 이사인 김성권입니다. 아니 이게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한이 외할아버지로 더 네. 주한 오이, 주한 오이. 냠냠냠냠. 우리 따님이 김소연 씨 맞으시죠? 네, 아이고 네. 오래간만이네요. 오래간만에 보세요? 아니 우리 하루 지나면 오래간만이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 만에 보십니까? 어저께 뵀죠. 자주 갑니다. 가까워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인터넷에 이제 협회 간판이 화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네. 좀 사실 좀 전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이게 근데 직접 사실 저는 또 간판이 약간 조금 간판 사진을 보고 도대체 이곳이 뭐라는 곳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이게 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싱겁게 먹기 실천을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짜게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1, 2등에 해당되는데 네. 이런 짜게 먹는 거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짜게 먹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 하지 않게 2012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처음 발기를 해가지고 이제 10년쯤 됐습니다. 네.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설립자께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50만 명의 신장병 환자들 돌보시고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동네 의원 원장님으로 43년간 환자를 돌본 신장병 치료의 대가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신장이 좀 뭐 짜게 먹으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신장에 소금을 배설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아지면 기능이 좀 나빠지고 그렇게 되죠. 네. 아니 이게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로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 느낀 바가 있으셔서 이제 연구회를 만드신 건가요? 매일매일 보는 환자 수로 따지면 뭐 한 5, 6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되게 중환자고 나중에는 신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투석하고 이식하고 하는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정년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만성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싱겁게 먹게 하는 것이 여러 질병을 막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신 거군요. 네. 연구의 간판만큼 화제가 된 것이 이제 홈페이지 답변 글인데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짜게 먹은 후 물을 많이 마시면 싱겁게 먹는 건가요? 여기에 이제 답변이 이거 그대로 쓰신 거예요. 처맞고 치료해줘서 회복하면 안 맞은 건가요? 교수님이 쓰신 답. 아니. 야, 여기 오른쪽에도 네, 이제 싱겁게 먹으면 예민해지나요? 싱겁게 먹은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싱겁게 먹은 사람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 짜게 먹어 성인병 걸려 죽을 확률이 더 높답니다. 교수님이 쓰신 답. 저희 그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는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뭐 처음에 굉장히 놀랬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교수님이 직접 쓰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거 나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잘 못해요. 근데 뭐 사실 뭐 좀 말이 거칠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오긴 하네요.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긴 했어요. 네? 아니 이제 이렇게 짜게 먹으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짜게 먹으면은 그 소금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붓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병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 혈액투석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빠지죠. 또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짜게 먹으면 물이 킨다고 그럽니다. 물을 많이 먹게 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먹으면은 그것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고 암이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암이요. 네, 위암, 네, 유방암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기능 약화를 걱정해서 약제들을 많이 드시는데 싱겁게 드시면 면역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면역 기능을 위해서라도. 사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짜게 먹어서 나경원 씨가 이제 저하고 이제 결혼해서 놀란 게 제가 이제 막 설렁탕 같은데 소금을 굉장히 많이 쳐먹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경원 씨가 되게 많이 놀래가지고 아니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쳐서 먹느냐고. 근데 아니 쳐먹는 게 아니라 좀 말이 조금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먹느냐. 예. 예, 넣어로 바꿀게요. 왜 넣어 먹느냐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야 맛이 나지. 내가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는 걸 제 스스로 자각을 좀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설렁탕 같은데 소금을 안 넣어 먹어요. 저는 국밥 같은 데에 소금 안 넣어서 먹어요. 아 정말요? 안 먹어버릇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야 맛이 이런데 먹다 보면 그냥 그 고소한 맛으로 먹게 돼요. 처음에는 진짜 이거 밍숭밍숭한데 먹다 보면 금방 적응돼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알고 보면 짠 음식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아까 피자 말씀하시는데 제일 많은 게 빵입니다. 빵이 짜다는 거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요. 빵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바게트 빵 이런 데는 소금 넣는 양을 딱 정해줬어요, 나라에서. 근데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할 때 소금이 없으면 반죽이 안 돼요. 그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있으면 빵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줘야 빵이 맛있고 크로상 같이 되고. 우리가 먹는 고소하고 보드라운 그 느낌이 내려면은 식빵 같은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짠 거죠. 그래서 빵이 굉장히 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빵 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식집에 가면 초밥이 나와요. 네네네. 그건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죠.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거기다 소금, 설탕, 식초를 넣고 밥을 넣어서 버무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먹 집어서 초밥을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짜죠. 이게 뭐 치킨도 사실은 또 이제 염분이 튀길 때 또 소금 넣고 그게 다 소금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금을 먹으니까 이제 그 물이 키잖아요. 네. 근데 맹물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맥주 한 잔 딱, 맥주. 500cc 한 잔 딱 하면은 그게 이제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치맥이죠.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저 가끔 가다가 아시는 분들 중에 치킨 시키면 나오는 그 무 있어요. 네. 그 무 국물을 드시는 분들. 있어요. 야 이거 국물 시원하다. 있어요. 국물 시원하다. 있어요. 이거 정말. 예, 정말 안 좋은 거죠. 지금 몇몇 분이 그 좀 염분에 관한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중간쯤 난 못하겠다. 나는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란다. 네, 분명히 계세요 지금. 그럼 교수님 평소에 어떤 걸 좀 주로? 지금은 저는 뭐 야채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침에 토마토, 그다음에 참외 하나, 아스파라거스 하나, 우유 한 잔 정도 먹고 계란 하나, 커피 한 잔, 요게 다지 아침. 근데 그래서 배고프면 찰떡 하나 이렇게. 아니 그 소연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싱겁게 먹기 운동 회장님이시니까 네네. 댁에서도 좀 싱겁게 드시나요? 굉장히 싱겁게 원래부터 드시는 편이었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조기 교육이 잘 돼서 오죽하면 이제 뭐를 먹고 싶냐 할 때 아이들은 보통 치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영양통닭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백한. 네네 다 담백한. 이미 다 완벽히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술 고래였으니까는요. 항상 차려놓고 한식, 술도 많이 먹고 또 2차 가서도 먹고 그러면서 뭐 혈압이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환갑 들면서부터 이제 많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때 비하면 한 15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 몸무게가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당뇨 수치가 얼마고 소금 농도도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 달치예요. 한 달치에 그래서 1일 날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여기 빼곡하게 그 데이터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죠. 뭐 이런 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제 수첩에 가지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소금에 중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좀 있는데 요게 좀 5가지 테스트가 좀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찌개나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지금은 전 아니에요. 현재는. 자, 두 번째. 간을 보지도 않고 설탕에 소금 간하고 고기에 쌈장부터 찍는다. 저는 진짜 무조건 고기는 쌈장을 찍죠. 자, 세 번째. 야식 먹고 다음날 많이 붓는다. 야식을 먹으면 붓더라고. 저는 안 먹으니까 안 보여. 네 번째.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몸무게가 1.4kg 이상 늘어나 있다. 다섯 번째. 싱겁게 먹으면 입맛이 없고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까지 한다. 이 중에 한 몇 가지 정도 돼야 소금 중독이? 우선 두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 저 두 가지인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짠맛에 중독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콜라, 사탕 이런 걸 먹으면 뇌에서 인지하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짠맛이 들어가면 1분도 안 걸리게 혀에서부터 그 뇌까지 고속도로를 놨어요. 빨리빨리 소금을 캐치하려고. 그러니까 먹자마자 아이 즐겁네. 그래서 이제 좋으면 그다음에 자꾸 더 먹어서 더 즐겁고 더 먹어서 더 즐겁고 하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소금 중독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식탁에 소금을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된장, 고추장 이런 걸 반만 집어넣으면 좋겠다. 음식을 만들 때 가공식품이라는 걸 쓰지 말고 뭐 생선, 고기, 채소 이런 거를 원 있는 대로, 재료 있는 대로 쓰는 거. 이제 숨어 있는 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얘기했지 빵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네, 어떤 우리가 이제 잘 느끼지 않는 대개 이제 기름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게 하는 거고. 영국에서는 셰프가 너무 소금 많이 써서 안 돼. 프랑스에서도 빵 만들 때 규제를 하고.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료가 덜 들고. 그런데 어느 게 좋은 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일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짠맛만 줄여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많이. 예, 많이 건강하게 살 수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은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질병, 뭐 당뇨, 고혈압, 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소금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되려면은 건강하게 9988. 9988. 99세까지 88원. 야. 살려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게 좀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음식에 되게 예민한 분이 좀 계시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그래서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러면서 전자담배를 입에 놓지 않고 이렇게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수학이 발달해지고 예, 있는 것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저는 그게 좀 좀 특이해요. 눈물이 많으시고. 예, 건강에 눈물 찔찔이죠. 눈물이 좀 많으시고. 예, 눈물 찔찔이. 어우. 내가 정말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네. 눈물이 없는 사람이 되나? 진짜 오랜만에 눈물 흘려. 이 짜게 먹는 분들한테 제가 꼭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는 싱겁게 먹으려고 그래도 하루 3끼 사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싱겁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노력해줘야 돼요. 사회가 노력해주고 라면도 좀 싱겁게 해주고 김치찌개도 좀 되도록이면 싱겁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관심을 가져줘야 소위 말하는 짜게 드신 분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